중국은 지난 20년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만큼 급속한 고도 성장을 했죠. 경제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중국은 더 큰 스케일로 경제 발전을 이루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고도 성장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게 되었죠. 그래서 어디에 대해서 투자를 하면 그 성과가 엄청나게 돌아오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과도한 기대를 하게 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시중은행의 금리라는 거는 옛날부터 1%가 안 됐어요. 실제로 물가는 오르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금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면 지난 20, 30년간 중국이 이렇게 고도 성장을 하고 하는 것마다 장사를 해서 돈을 벌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투자에 대한 수요, 자금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았겠죠. 그러면 사람들은 당연히 은행에 예금을 하는 게 아니라 직접 투자에 나서게 됩니다. 실제로 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중국의 실질 금리는 20, 30%는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생활에서 접한 금리가 그렇습니다. 제 자신이 접한 많은 비즈니스 이야기를 할 때 기본적으로 중국 사람들이 돈을 좀 빌리겠다 또는 투자해달라고 얘기를 할 때 기대 수익이 또는 약속하는 이자가 월 2부 또는 3부입니다. 그것도 담보 다 제공하고서 그 정도를 약속을 합니다. 과거에 제가 한국의 벤처기업 같은 곳에서 투자 유치 이런 것을 요청을 받은 경우가 여러 번 있었는데요. 중국 분들은 당연히 물어봅니다. 내가 투자를 하면 어느 정도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느냐. 그럼 그분들 대답이 아주 크게 약속할 수는 없고 좀 보수적으로 얘기하면은 6%, 7%? 그래서 제가 그러면 보수적이 아니고 아주 낙관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되느냐라고 물어보면 10몇 프로 이 정도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중국 사람들은 투자 안 합니다.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기도 하거니와 투자 수익률이 10몇 %라면 중국 안에서 확실하게 담보 받고 월 2부 이자 받는 이만도 못한 거죠. 그리고 원하는 융자의 규모가 작으면 이자율이나 수익률도 높아지고 원하는 융자 규모가 크면 거꾸로 약속하는 수익률이나 이자율이 조금 내려가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후융자의 규모가 크면 일반 개인이 투자하기는 어렵고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야 하는데 은행 융자를 받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또 담보를 제공한다 해도 제공하는 담보의 정확한 가치 산정도 어려웠고 또 저당 잡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이 너무나 복잡하고 길고 어려웠죠. 그래서 중국에서 많이 썼던 수법이 일종의 편법인데 국영기업을 통한 재대출입니다. 은행에 어떤 기업이 융자를 받으러 오면 은행의 간부가 유명한 국영기업을 소개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은행이 어레인지를 해가지고 민간 기업에게 국영기업이 돈을 빌려주는 계약을 체결하게 합니다. 그리고서 은행은 국영기업으로 돈을 빌려줍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면 그냥 직접 돈을 빌려주면 허가가 날 가능성도 좀 적거니와, 왜냐하면 대부분 민간 기업들은 지명도도 높지 않고 담보도 확실치 않은 경우가 많으니까요. 담보 가치가 확실하게 산정되는 일도 적으니까요. 그래서 은행의 간부가 쉽게 융자를 해줄 수 있는 국영기업을 하나 잡습니다. 그리고 국영기업의 간부와 다시 상의를 해서 이 민간기업에 돈을 빌려주라고 하죠. 그 대신 이자율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직접 융자를 받으면 연이자 7%, 8%로 받는데 14%, 15%로 국영기업에서 돈을 빌리는 겁니다. 그리고 은행은 국영기업에 역시 7%, 8%로 돈을 빌려주죠. 그러면 국영기업은 그 이자 차이만큼을 자기 수익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민간기업은 그렇게 해서 융자를 받은 다음에 다시 1, 2%, 3% 이 정도의 커미션을 다시 은행 간부 그리고 국영기업 간부에게 줍니다. 그렇게 다 해도 일반 사금융에서 수융자를 일으킬 경우에 최소한 24%는 되기 때문에 10%대에서 융자를 얻어낼 수 있으면, 더군다나 또 규모가 있으면 그게 훨씬 좋은 거죠. 확실하고 빨리 될 수 있으니까요. 이게 바로 이제 국영기업을 끼고 재융자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이제 융자가 나가죠. 이것이 또 하나 중국의 국영기업들이 부채율이 높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또 부채를 쉽게 감추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국영기업이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융자를 받는 상대방 기업을 분석도 하고 평가를 하지만 한 번, 두 번 자꾸 하다 보면 이제 이력이 나는 거죠. 그래서 대충 담보 있으면 몇 % 보내고
내 커미션 받고 그냥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회사가 잘 되면 좋지만 도산을 하거나 망하는 경우에 돈을 못 갚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담보를 처분해서 이걸 충당을 해야 되는데 그게 처음에 예상했던 금액만큼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렇게 되면은 국영기업의 부채가 늘어나면서 은행에 제대로 돈을 못 갚는 그런 일이 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영기업은 손해가 실현된 것이고 은행은 손해가 실현된 것은 아니지만 채권이 불량 채권화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그 국영기업을 끼거든 안 끼든 중국의 경제발전 초기 단계에서는 주로 부동산 개발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편법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점점 하이 리스크 하이 게인으로 이제 옮겨가죠. 그러다가 2000년대 오면 광산 같은 자원 개발이 중국 전국에 이제 휩습니다. 중국이 경제적으로 막 성장을 하고 제조 공장이 마구 증가를 하다 보니 각종 원료, 자재 이런 것들을 대량으로 소모하게 되죠. 그래서 자원 개발을 하면 무조건 돈이 되는 시기가 도래를 한 것입니다. 이런 광산 같은 자원, 뭐 구리광산, 알루미늄 광산, 뭐 이런 광산들은 당시 투자를 하면 적게는 몇 배, 보통 수십 배, 많으면 수백 배 이렇게 투자 수익률을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광산 개발을 둘러싼 이권 분쟁도 굉장히 많았죠. 그렇게 하루아침에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이 다 뭐 눈이 뒤집힌다고 할까 이제 그렇게 과격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당시에 이런 광산 개발 투자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던 지역이 여러 지역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내몽고이고 내몽고 중에서도 바오토어입니다. 바오토어는 내몽고에서 호아호특시 거기가 이제 송도죠. 그리고 두 번째 도시지만 호아호특시에는 그 광산을 할 만한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바오토어 이 지역에는 많았죠. 그래서 원래는 아무런 것도 없는 황량한 들판의 공업도시였지만 어느 날부터 석탄 광산이 막 드러나고 구리광산, 뭐 히토류 광산, 금속 광산들이 막 들어서면서 바오토에 사람과 돈이 갑자기 몰립니다. 따라서 금융기관도 거기에 쫙 몰리게 되죠. 그래서 이 바오토라고 하는 내몽고의 황량한 도시가 어느 날인가부터 돈이 몰리고 그에 따라서 사람이 몰리고 그에 따라서 술과 여자가 몰리는 환락의 도시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광산이 투기화가 일어나니까 광산에서 나오는 자재들도 자꾸 가격이 올라가고 또 광산에서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석탄, 탄광 같은 데서 수십, 수백 명이 죽는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어떤 때에는 한 마을 전체가 함몰이 되는 이제 이런 사고도 일어나게 됩니다. 문제가 너무 심해지니까 중국 정부가 대부분의 광산을 국유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국유화를 하기 시작하니까 자원 개발에 몰렸던 투기 바람도 가라앉게 되죠. 그에 따라서 높은 수익률을 약속했던 그런 사업들이 하나씩 둘씩 이제 문을 닫게 됩니다. 결국 바오토 도시의 투자 바람은 가라앉게 되죠. 남은 것은 악성 부채를 끌어안은 투자자들, 이 사람들이 남게 되죠. 큰 돈을 번 사람들은 이미 내몽고를 떠나서 병으로 상해로 더 큰 기회, 더 좋은 기회를 찾아서 나갔고요. 이렇게 악성 부채를 끌어안게 된 곳 중에 하나가 바오상은행입니다. 바오상은행은 상업은행이지만 주로 노력한 게 바로 이런 자원개발 같은 데다가 투자하고 돈을 융자를 해주는 그런 일을 아주 공격적으로 했죠. 우리도 아닌 것이 당시에는 광산 한두 개만 성공을 하면 뭐 재벌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기였으니까요. 결국 바오상인왕이 사실상 파산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건설은행이 이제 운영을 대행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들이 다 이 바오상은행이 판매한 상품을 사가지고 1620억 정도 이렇게 물려서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유명해졌죠. 바오상은행은 그냥 하나의 예입니다. 이런 은행이 중국 전국에 수없이 있죠. 일단 현재 명시적으로 회계감사 보고서가 못 나와서 문제가 분명해진 곳이 바오상은행을 포함해서 20개가 있는 거고요. 실제로 보고서들을 보면 이런 상업은행, 금융기관들이 중국에 한 4,000개 정도가 되는데 10% 정도에 해당되는 400개 정도가 실질적인 파산 상태일 거라고 그런 보고서도 있습니다. 이러한 그 금융자산의 부실이 표면화될 경우에는 중국 경제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이 되겠죠.